사이다썰 라디오 오늘의 사연은 결혼하고 나니 본색을 드러낸 시댁. 신혼 3개월 만에 집안의 제사를 다 가져가라고 하길래 못한다고 안 한다고 뒤집어버린 이혼까지 불사한다는 야무진 세댁의 사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연 시작합니다. 저희 집은 명절에 만나서 밥 한 끼를 먹거나 여행을 가거나 각자 보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시골에 내려가서 제사를 지냈던 기억이 있긴 한데 너무 오래됐고 기억이 뚜렷할 나이가 들 쯤부터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추석이나 설은 쉬는 날 공식이 딱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시댁은 아니더라고요. 제사를 아주 크게 지낸다고. 집에 인사드리러 가던 날 무슨 오래된 수첩, 다이어리 같은 걸 꺼내셔서는 빼곡히 적혀있는 날짜들과 어른들 생신, 전화번호 등등을 보여주셨었습니다. 저 진짜 기겁했었어요. 세상에 요즘 같은 시대에 말이 되나요? 그거 보고서는 나 결혼 못하겠다 했었습니다. 흔히 조상님이 도왔다라는 경우가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괜히 그러시는 거야. 내가 여자친구 데려온 게 처음이라 이것저것 보여드리고 싶으셨나 봐. 나 제사 참석 잘 안 했고 자기도 알잖아. 우리 작년 명절에 여행도 다녀왔잖아. 자기한테 일 시키거나 참석 강요하거나 할 일 없어. 자기도 봐서 알잖아 라고 설득했었습니다. 근데 맞는 말이었어요. 남자친구랑 3년 넘게 사귀면서 본인 제사 참석해야 한다고 집에 가거나 약속이 취소되거나 못 잡거나 한 적이 없었고 심지어는 추석인가에 여행도 가고 그랬었거든요. 또 만약에 아주 만약에라도 저한테 그런 식의 부담이 시작되거나 강요가 시작된다면 본인은 자기 집이랑 연 끊어도 되니까 제발 결혼하지 말자라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빌었었습니다. 그 말 믿었어요. 3년간 봐왔던 남자친구는 본인이 내뱉은 말 어길 사람도 아니었고 사실 제가 더 좋아해서 만남을 시작했던 사이라. 근데 이번 주에 시부모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저번에 전화로 여름 휴가 어디 가냐, 코로나로 난리인데 본인 집으로 와서 다 같이 쉬자고 한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로 오라고 하신 건가 하며 갔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가평 쪽으로 풀빌라 예약해둬가지고 이런저런 거절 핑계 속으로 생각해두고 갔었어요. 그런데 헉!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다이어리를 다시 꺼내서 보여주시면서 이제 네가 맡아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며느리가 들어올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고요. 당장 제사를 차리기엔 저희 집, 신혼집이 어른들 모실 만큼 크지는 않으니까 본인들 집에서 하자고요. 저 이제 결혼한 지 3개월 정도 되었는데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놀라서 네? 싫어요 해버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어안이 벙벙하신지 얘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표정으로 바라보시는데 이러다가 내 인생 꼬인다 싶어가지고 저 오빠랑 이 부분 이야기는 끝냈어요. 저희 집은 제사 지내는 집도 아니고 요즘 시대에 맞벌이 하면서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참석 여부 자체도 할지 말지 고민했는데 제가 제사를 아예 맡아서 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면서 저도 모르게 다다다다 말씀드리고 먼저 가볼게요 하고 나와버렸어요. 남편한테 말하니까 자기도 못 들은 소리라고 말도 안 된다고 제 편 들어주기는 했는데 어떡하죠 이제? 전화는 계속 오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차단했어요.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추가입니다. 아이고구 깜짝 놀랐네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제가 맞다고 응원도 해주시고 걱정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기도 하고 이런 말 엄마한테 하면 넘넘 속상해 하실 게 뻔해서 혼자 삭히려다가 의견 여쭌 거였는데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먼저 가장 걱정하시던 남편 부부는 안 하셔도 돼요. 결혼하면 남의 편이라고 저도 걱정했던 부분인데 완전 든든한 제 편이라 전 남편 쪽으로는 걱정이 1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면서 혹시 하기는 했지만 저보다도 제사 더 질색하고 자기는 저랑 놀러 다닐 생각뿐이었다고 자기가 더 노발대발이에요. 제가 시부모님 번호 차단하기는 했지만 네가 그래도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서든 이사를 고려하던가 자기가 방법 마련하겠다고 하고 본인도 본인 부모님 이해가 안 간다고 안 보고 살고 싶으면 안 봐도 된다고 했어요. 어차피 본인도 성인 돼서 나와 살고서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였는데 저 있다고 본인 마인드가 변하진 않는다고 속 시원하게 말해줬습니다. 저도 이런 오빠의 성격을 너무 잘 알아서 결혼 전에 빌었을 때 믿어준 거기도 하고요. 하지만 문제가 생겨도 제사 참석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지 제사를 전부 받는다고는 상상도 못했어서 당황을 한 것 같아요. 애초에 저는 착한 며느리에 관심 없었고 이미 물 건너 간 거라고 생각해서 마이웨이로 살려고 합니다. 따뜻한 말씀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추가입니다. 걱정인지 아니면 악담인지 구분 안 되는 댓글이 좀 있어서 말씀드려요. 안 그래도 제사 문제로 걱정이 있어서 혼인신고는 못해도 1년이 지나고 하고 싶다 해서 아직 법적인 부부도 아니고요. 아이도 저는 신혼 오래 즐기다가 낳고 싶어 해서 3년은 생각 없다고 못 박아 두었고 제사 문제도 결혼 전에 각서 쓰고 결혼 진행한 부분입니다. 설마 그냥 믿음 하나로 결혼했을까요? 남편이 정말 아주 나중에라도 남의 편이 된다면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 갈라설 거예요. 바보같이 흐지부지 애 생겼다고 해서 제사 맞게 되고 그럴 일 없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본인 가족에 정이 정말 없어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본인 부모님 생일도 몰라요. 근데 또 시부모님도 남편 애지중지 키우신 분들은 아니셔서 연애가 3년 좀 넘은 거지 알게 된 시간이 더 오래라 남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짧은 글로 다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꼭 읽다 보면 걱정이 아니라 악담처럼 느껴지는 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꼭 안 좋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너무 안 좋은 방향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걱정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녹취 댓글이 많은데 저는 원래 녹음해두는 버릇이라 이런 건 잡다하게 많아요. 옛날 핸드폰에도 제사 이야기 녹음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카톡으로 대화 나눈 건 없어지지 않는 거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혼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남편대로 처리 잘 해줬죠.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생각 확고하고 정리해뒀죠. 이 상황에서 뭐 바로 이혼해버리는 게 꼭 답인가요? 남편 생각이 바뀔 수도 있죠. 근데 어차피 집도 내 거, 남편 차도 내 거, 제 차는 아빠 명의. 아무튼 생각이 바뀐다 하더라도 저는 손해볼 게 없어요. 이혼하더라도 제 앞가림 잘할 정도로 금전적인 부분도 넉넉하고요. 또 차후 대처할 방안도 나름 탄탄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걱정되지는 않는데 희한하게 모두들 이혼 쪽만 고려하시네요. 꼭 변할 거라 단언하시고 저희 부모님부터 친인척분들까지 모두 화목해서 저는 꼭 변한다. 이 사람은 변할 거다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살아온 방식 차이일까요? 이혼 경험이 있으시고 좀 안 좋았던 기억이 있으시니 더 걱정하시는 거겠죠. 댓글입니다. 이혼한 거 인증할 수도 없고 8년 만났고 결혼 1주년엔 명절마다 여행 갔고요. 전 남편도 전 시부모도
모두 그래 여행 가라. 우리도 이제 제사 없앨 거다 하다가 그게 2년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2년 반 지나던 설에 갑자기 전 남편 조부모 제사 지내러 오라고 통보받고 전 남편도 완전 제 편이라 연 끊자 하고 진짜로 16년 넘게 산 동네에서 멀리 이사까지 갔습니다. 1년 뒤 예쁜 아들이 태어났고 그래도 소식은 알려야 하지 않냐며 알리더군요. 그래 거기까진 됐다 했는데 제사 지내잔 소리 안 할 테니 이만 사이 풀자길래 어쩔 수 없이 전 시부모 만나러 갔습니다. 결과는 저 뺨 맞았고 이혼했습니다. 뺨 맞아서 저도 순순한 성격은 아니라 시부모 앞머리를 확 휘어잡고 싸웠거든요. 남편 제 편 들어주는 듯 하다 그래도 제가 지 엄마 때린 건 심했대요. 알아온 기간까지 합하면 자그마치 거의 20년입니다. 제 인생 절반 동안 알아온 사람이 한순간에 달라지더군요. 저기요 세대 그 남편 믿든 말든 글쓴이 마음인데요. 마지막으로 언니가 동생 걱정하듯 조언할게요. 일단 신랑이랑 다시 대화하면서 꼭 녹취해 놓으라고요. 꼭 해두는 게 나중을 위해 도움이 됩니다. 시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면 불효자 컨셉 신랑이 어찌 될지 장담하실 수 있나요? 아기 낳고 나서 바뀔 수도 있어요. 저희 남편도 자기 부모님 생신도 매번 헷갈려하고 부모님 생신도 안 챙기고 어버이날이며 명절이며 하나도 안 챙겼어요. 완전 개인주의 집안에 시부모님도 쿨하심. 결혼 후 제가 제 부모님 챙기는 모습 봐도 아무 생각 없었던 남편이었는데 아이 낳고서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좀 바뀌었는지 아이 2돌 지난 후부터 생신이며 어버이날이며 다 챙기고 명절에 시어머니 고생하시는 거 걱정하고 천천히 효자가 되어가네요. 혼인신고하고 아기 낳고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무조건 100% 내 편이라고 하면 납득하겠는데 지금 관계는 뭐 동거라 언제 갈라져도 쓰니가 손해는 아니지만 혼인신고와 임신이라는 변수가 있네요. 아직은 시부모만 본색이 드러난 건지 나중에 남편이 본색을 드러낼지는 두고 볼 일이죠. 글대로 지금 남편 커버 쳐주는데 굳이 이혼할까 싶어요. 언니들은 신혼 때는 시부모 커버해주다가 시간 지나고 자기 자식 보면 시부모 생각나서 돌변한 남편들 글 많이 읽다 보니 초장부터 걱정해 주시는 것 같네요. 뭐 그때 가도 안 변하는 남자면 잘 잡은 남자고 그때 가서 남편이 변심한다면 자기 발등 찍은 거고 금전적으로 여유는 있으니 엄마 혼자 야무지게 애 키울 것 같아요. 아직은 아무것도 해결된 것도 없으니 어차피 몇 년 뒤에 또다시 그 수첩 꺼낼 거임. 지켜보세요. 남편도 지금 신혼이라 저러지 장기화 되면 내 뺍니다. 중간에 끼어서 여기저기 말 하소연 듣는 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이라면 누구든 변합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러니 너무 무작정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통수 맞으면 좀 데미지 세거든요. 크리티컬로 들어옴. 지금은 이대로 거절 의사 표현했으니 1년, 2년 지켜보세요. 그거 말고는 없죠. 이걸로 헤어질 것도 아니고. 이건 알아두셔야 하는 게 생각보다 날 쉴드 쳐주는 남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없는 건 아닌데 대부분이 자기 일 아니라서 방관하는 집이 대부분입니다. 스님이 거절을 하든 뭘 하든 나서서 하지 말고 남편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거절해야 해요. 님이 하다 보면 결국 시부모님인데 나가 되어버립니다. 원래 한 3년은 신경전이나 부딪히는 거 되게 많을 거예요. 시가 쪽에서도 요즘 시대에 맞게 바꿀 건 바꾸고 조율해 나가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결혼한 지 3개월 아무것도 모르는 세댁에게 제사 가져가라는 몰상식한 집이 어디 있답니까? 남편이 장손이면 남편 손에서 정리 가능합니다. 저희 남편 장손인데 집안 어르신들도 울 신랑이 결정하는 거 반발도 못합니다. 울 시어머니 결혼 20년이 되어도 저에게 제가 가져가는 소리 한 번도 안 했고 시어머니 힘들다 하면 울 남편 절에 모시면 되겠네 하고 조부모님 제사 빼고는 다 절에 올렸네요.
저희 남편 말이 이 집안의 법입니다. 그래서 시부모님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쓰니 남편도 이런 강단이 없으면 앞으로 시어머니의 갑질로 힘드실 거니 제사를 계기로 이혼하시고 본인이 알아서 정리해주면 다른 것들도 다 막아주니 괜찮습니다. 시부모가 본색을 보인 게 아니라 글쓴이가 남편의 본색을 모르고 속은 겁니다. 결혼 전에 제사 참석 안 하는 거 우리나라 남자들 결혼하고 나면 무조건 할 거 전제로 빼주는 거예요. 남자가 돈 잘 벌면 결혼하고 나서도 일 핑계로 아내만 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시부모는 처음부터 저랬는데 남편이 작정하고 사기를 쳤네요. 사이다썰 라디오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